넌 왜 그렇게 다투려고만 하니? 그날 선배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텅 빈 사무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잔에서 김이 옅게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얼굴이 붉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참패한 듯 허전했습니다. 그때 선배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긴 건 내 말이야. 하지만 진 건 내 마음이야.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싸움에서 말로 이긴 사람보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단순히 참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거리를 두는 법을 압니다. 중국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삶의 관계에서도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와의 다툼 속에서도 진짜 이기는 사람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 척을 지킵니다. 척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새 척은 거리의 상징입니다. 말의 거리, 마음의 거리, 몸의 거리. 이 세 가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거머쥡니다. 싸움의 본질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다. 어느 날 회사 동료 어 씨는 회의 중 상사에게 날선 말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늦어? 당신이 맡으면 꼭 이런다니까.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살짝 숙이고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상사의 공격적인 말이 공중에서 힘을 잃은 듯 허공에 흩어졌죠.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그를 존중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자가 이긴다는 걸 그 순간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소리치지 않는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자녀와의 언쟁,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세척입니다. 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한 뼘의 여백을 두는 것. 이건 단순한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통찰하는 지혜의 형태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표정은 조용히 미소 짓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며 손끝은 고요히 멈춰 있습니다. 상대의 언성은 점점 커지지만 당신의 평정심은 그보다 더 큰 울림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제압하는 첫 번째 기술, 말의 거리, 즉 입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첫 번째 기술. 입은 마음의 창문이다. 이 말 참 자주 듣지만 살다 보면 그 창문을 너무 쉽게 열어젖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먼저 튀어나가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 입을 세척 거리만큼 지킵니다. 한마디가 나오기 전 그 말을 3번 돌려 씹습니다. 그때 이미 싸움의 결과는 결정됩니다. 말의 거리란 감정을 말로 넘기지 않는 기술이다. 예전에 한 회사 팀장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 직원이 실수를 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죠. 분노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단 한 줄만 메모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나도 일부 책임이 있어. 같이 다시 해보자. 그 한마디에 직원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팀은 놀라울 정도로 결속력 있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꾼 겁니다. 화를 삼킨 말이 결국 조직을 움직인 것이죠. 말은 칼보다 빠르고 흉터는 더 깊다. 심리학에서는 언어의 상처를 신체 통증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봅니다. MRI로 뇌를 촬영해 보면 모욕을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신체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라고 합니다. 즉, 말은 실제로 고통을 준다는 뜻이죠. 한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주먹으로 맞은 상처보다 말로 맞은 상처를 평생 기억한다.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절제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이깁니다. 그 절제의 힘은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EQ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의 순간 단 6초만 참을 수 있다면 관계의 90%는 지킬 수 있다. 6초. 말이 나오기 직전 그 짧은 침묵의 순간. 그 6초 동안 당신이 거리를 두면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심장은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차오릅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지죠. 그때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감정의 폭탄이지 진실의 말이 아니야. 그 한 호흡이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은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감정의 함정을 통과한 겁니다. 말을 덜하면 손해일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상대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약점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 억양, 단어 선택에서 당신의 감정과 불안을 읽습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상대가 당신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싸움에서 예측 불가한 사람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서 70%는 침묵으로 이긴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심리적 우위입니다.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불안해하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말의 거리, 그 본질은 존중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짓밟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이기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품격입니다. 한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절대 즉시 화내지 않는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조차 그들의 자존심은 나보다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그의 회사는 늘 평온했습니다.
누구도 서로 다투지 않았고 문제는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가장 강한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말의 거리 세척을 지킨다는 건 감정의 칼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결국 존경을 받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상대보다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싸움의 순간 말을 던질까 말까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싸움을 멈추게 하는 두 번째 지혜, 마음의 거리, 즉 감정의 거리두기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한 걸음 물러서라. 회의가 끝난 뒤 복도 한쪽에서 한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눈은 멍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는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죠. 내가 맞다니까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십니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겨서 기분이 어째?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긴 건 말이었지만 잃은 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란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마음의 거리두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능력. 즉, 분노나 불안이 찾아올 때 그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 지나가고 있다. 이 차이 하나가 싸움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닌 통찰의 시야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 감정의 온도가 내려간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을 3인칭 시점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2분 만에 분노 강도가 평균 40% 낮아졌습니다. 즉, 한 발짝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면 감정의 불길은 훨씬 빨리 꺼진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으려다 순간 아차하고 손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리 한 뼘이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죠.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면 그 감정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불편함,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건 지금 내 마음이 불균형하다는 알림에 불과합니다. 감정을 진실로 착각한 순간 우리는 싸움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이면 그건 단순히 마음의 경보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그건 상대를 벌주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마라. 싸움의 본질은 언제나 주도권 싸움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결국 지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시비 거는 동료가 있었죠. 회의 때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고
뒤에서는 험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용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기분을 흔들 수는 없어.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비를 걸던 동료가 오히려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은 건 그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의 힘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이 헛발질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불안할수록 몸을 먼저 안정시켜라.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짧아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논리로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몸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깨를 천천히 내리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쉰다. 그 단순한 3초의 호흡이 마음의 온도를 내려줍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바이오 피드백이라 부릅니다. 즉, 몸의 반응이 마음을 되돌리는 힘. 이건 단순히 명상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마음에 거리 두는 사람은 품위를 지킨다. 분노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평정은 평생의 신뢰를 줍니다. 한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화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한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품위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마음의 거리는 결국 내면의 자유를 의미한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건 상대를 제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억울하게 몰아세우더라도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 발짝 물러선다고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싸움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마음의 거리,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여백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늦은 오후 카페 창가 자리, 유리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사선으로 비치고 커피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김이 맴돕니다.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 화면에는 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끕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조금 거리를 두자. 그 말엔 서운함보다 단단한 평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붙잡지도 몰아붙이지도 않기로 한 것이죠. 몸의 거리란 관계를 살리는 마지막 여백이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온기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에 지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끔 물러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바로 몸의 거리입니다. 몸의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숨쉬게 하는 산소 같은 공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동료.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없으면 사랑도 버겁고 존중도 사라집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관계는 무너진다. 하버드대의 인간관계 연구에서는
심리적 친밀도와 실제 물리적 거리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일정 거리 약 1.2m 이내 안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자주 갈등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적정 거리 약 23m를 유지한 관계는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갈등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 숨 쉴 틈의 거리, 즉 함께 있으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싸움이 깊어질수록 거리를 먼저 확보하라.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 차의 남편이 어느 날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자 아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나 지금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스쳤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마음을 식혔습니다. 1시간 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식탁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녹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싸움이 커질 때마다 서로에게 잠깐의 거리를 줬어요. 그 덕분에 40년을 함께 올 수 있었죠. 몸의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배려의 형태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물러남의 미학. 진짜 현명한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법을 압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물러섬으로써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에게 침묵과 고요를 허락할 때 생긴다. 몸의 거리를 둔다는 건 내가 너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를 이해할 여백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은 싸움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성숙시킨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면 불안감이 6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방을 옮기거나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인식하며 감정의 불길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다. 자리를 잠시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몰고 잠시 드라이브를 떠나죠. 그건 회피가 아니라 평정으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 몸의 거리, 그것은 삶의 여유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소통하라, 대화하라, 연결하라. 하지만 때로는 멀어짐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붙잡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도를 되찾고 마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몸의 거리 세척이 주는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의 3가지 거리.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말의 거리 감정을 말로 내뱉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한다. 몸의 거리 물러섬으로 관계를 살린다. 이 3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상대를 눌렀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노신사가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은 사람과 너무 다퉜다는 거야.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
이기고 진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다투고 연락 끊긴 친구가 쓴 사과문이었죠. 그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싸움을 멈추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말을 아끼면 존중이 생기고, 거리를 두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건 세상을 지혜로 이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말로 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간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단 세 척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기 위해 싸우지만 사실 인생은 이김보다 지킴의 여정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평온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말며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싸움 없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오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그저 미소 한 번, 고개 끄덕임 하나만 건네보세요. 그 짧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복잡하지만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곳은 곧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